금값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고점 대비 15% 폭락. 시장에 비명이 터져 나왔죠. 금은 안전자산 아니었나요? 이제 팔아야 하나요? 패닉에 빠진 투자자들. 손절매가 쏟아집니다. 하지만 잠깐, 역사를 기억하십니까? 1974년, 금은 47% 폭락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 수년간 큰 상승이 이어졌죠. 지금이 바로 그때일 수 있습니다. 헬로우 경제. 오늘은 금값 폭락의 진실, 그리고 가능성을 말씀드립니다. 금값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온스당 3,100달러에서 2,600달러대까지 내려왔죠. 15% 넘게 빠졌습니다.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고점 대비 500달러 하락. 원화로는 70만원 넘게 빠진 겁니다. 금을 산 사람들 당황스럽죠. 안전자산이라며? 왜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온라인 커뮤니티는 난리입니다. 금 관련 게시판마다 손실 인증이 올라옵니다. 물타기 해야 하나요? 손절 타이밍인가요? 공포가 퍼집니다. 하지만 이건 비유하자면 에베레스트 등반과 같습니다.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 해발 5,300m입니다. 정상은 8,849m죠. 베이스 캠프에서 정상까지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번에 쭉 올라갈까요? 아닙니다. 중간중간 쉬어야 합니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반복하죠. 고도에 적응하는 겁니다. 산소가 희박한 높은 곳, 급하게 오르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등반가들은 올라갔다 내려오기를 반복해요. 캠프 힐로 올라갔다가 베이스 캠프로 내려옵니다. 다시 캠프 위로 올라갔다가 캠프 힐로 내려옵니다. 이렇게 몸을 적응시키죠. 금값도 마찬가지입니다. 3,100달러까지 올라갔으니 잠깐 쉬어가는 겁니다. 조정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패닉에 빠집니다. 이제 끝인가? 더 떨어지는 거 아냐? 공포가 퍼집니다. 뉴스도 부채질합니다. 금값 폭락, 투자자 손실 확대, 안전자산 신화 무너져. 이런 제목들이 쏟아지죠. 하지만 전문가들은 다르게 봅니다. 정상적인 조정 구간, 매수 기회 될 수 있다. 누구 말이 맞을까요?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왜 금까지 떨어지는 걸까요? 금은 안전자산 아니었나요? 이게 핵심입니다. 금만 떨어진 게 아닙니다. 주식도 떨어졌고, 채권도 떨어졌고, 비트코인도 떨어졌습니다. 모든 자산이 동시에 빠졌어요. 2025년 1월 말부터 시장 전체가 흔들렸죠. 미국 주식시장, S&P 500 지수가 하락했고, 나스닥도 빠졌습니다. 채권 시장도 출렁였죠. 심지어 비트코인도 10만 달러에서 8만 달러대로 급락했습니다. 왜일까요? 강제 매도 때문입니다. 마진콜이라는 게 있습니다. 빌려서 투자한 사람들, 가격이 떨어지면 증거금을 더 내야 합니다. 못 내면 어떻게 될까요? 강제로 팔립니다.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증권사가 자동으로 매도하죠. 레버리지 투자의 위험입니다. 빌려서 투자하면 수익도 크지만 손실도 큽니다. 그리고 마진콜이 오면 선택권이 없어요. 무조건 팔아야 합니다. 그럼 어떤 걸 먼저 팔까요? 가장 비싸고 가장 빨리 팔리는 것부터 팝니다. 금이 그겁니다. 유동성이 좋으니까요. 현금화하기 쉽거든요.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집에 불이 났습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해요. 어떤 자산을 먼저 처분할까요? 집을 팔까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가고, 매물 올리고, 손님 기다리고, 최소 몇 주는 걸려요. 자동차를 팔까요? 그것도 며칠 걸리죠. 중고차 시세 알아보고, 딜러 만나고, 명에 이전하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금고를 열까요? 현금이 바로 나옵니다. 귀금속도 마찬가지죠. 금은 당장 오늘 현금으로 바꿀 수 있어요. 금은방 가면 즉시 매입합니다. 거래소에서도 빠르게 팔립니다. 금이 그 금고입니다.
급하게 현금이 필요할 때 가장 먼저 여는 금고. 그래서 위기 때 금이 같이 빠지는 겁니다. 안전자산이 맞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론 유동성 확보 수단이기도 하죠. 이게 금값 하락의 실체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리먼 브라더스 파산. 금융시장이 패닉에 빠졌죠. 그때 금값도 같이 빠졌어요. 온스당 $1000에서 $700대로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놀랐죠. 안전자산인데 왜 떨어져? 이유는 같았습니다. 강제 매도, 유동성 확보, 현금이 필요하니 금을 판 겁니다. 하지만 그 뒤 어떻게 됐을까요? 1년 뒤 금값은 $1200를 넘었습니다. 70% 상승했죠. $700에서 산 사람 큰 수익을 받습니다. $1000에서 판 사람 땅을 쳤겠죠. 역사는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단기 조정에 흔들리지 마세요. 큰 그림을 보세요. 그럼 이게 처음일까요? 아닙니다. 역사를 더 깊이 볼까요? 1974년 금값이 크게 폭락했습니다. 온스당 $197에서 $103까지 떨어졌어요. 47% 폭락입니다. 지금보다 훨씬 심했죠. 왜 떨어졌을까요? 당시 미국은 오일 쇼크를 겪고 있었습니다. 1973년 중동 전쟁. 산유국들이 석유 수출을 중단했죠. 유가가 폭등했습니다. 경제가 휘청거렸어요. 금값도 출렁였습니다. 처음엔 올랐다가 곧 급락했죠. 투자자들이 패닉 매도를 했습니다. 당시 사람들도 지금과 똑같이 생각했어요. 금 시대는 끝났다. 이제 금은 끝이다. 언론도 그렇게 보도했습니다. 금거품 붕괴, 투자자들 큰 손실. 하지만 역사는 다르게 말합니다. 그 뒤 몇 년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1976년부터 금값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꾸준히. 1978년엔 $200를 넘었고 1979년엔 $500를 돌파했죠. 그리고 1980년 1월 금값이 $850를 찍었습니다. $103에서 $850, 약 8배 상승입니다. 1974년 바닥에서 산 사람 6년 만에 자산이 8배가 됐어요. 1000만 원이 8천만 원, 1억이 8억이 된 겁니다. 반면 고점에서 판 사람 평생 후회했겠죠. 그때 좀 더 버틸걸? 왜 그렇게 급하게 팔았을까? 역사는 반복됩니다. 완전히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패턴이 나타나죠. 기시감, 데자비라고 하죠. 1974년 폭락, 2025년 조정. 상황이 놀라울 정도로 비슷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이겁니다. 1974년엔 배경이 약했습니다. 단순 경기 침체와 오일 쇼크 정도였죠. 지금은 다릅니다.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슨 변화일까요? 탈달러, 달러를 버리는 흐름입니다. 이건 단순 루머가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브릭스를 아십니까?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 이 5나라가 모였습니다. 2009년 처음 만났죠. 처음엔 그냥 경제협력체였어요.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2024년부터 움직임이 본격화됐죠. 이들이 뭘 하고 있을까요? 새로운 결제 시스템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달러 없이 거래하는 시스템.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윈도우만 썼습니다. 컴퓨터 켜면 윈도우, 회사에서도 윈도우, 집에서도 윈도우, 모두가 윈도우를 씁니다. 독점이죠. 그런데 이제 새로운 OS가 나왔어요. 리눅스 같은 거죠. 브릭스가 만들고 있는 게 바로 그겁니다. 달러라는 윈도우 대신 새로운 운영 시스템. 그럼 뭘로 결제할까요? 금입니다. 금 기반 결제 시스템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아직 공식 발표는 없지만 여러 정황이 이를 가리키죠. 실제로 중국은 금을 계속 사들이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매달 금을 삽니다. 중국 중앙은행, 인민은행이죠. 공식 통계를 보면 2022년 11월부터 금 매입을 재개했습니다. 그전엔 3년간 안 샀어요. 갑자기 왜 사기 시작했을까요? 러시아도 마찬가지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 제재를 받았습니다. 달러 자산이 동결됐어요. 그래서 대안을 찾았죠. 금입니다. 2024년부터 러시아도 금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인도도 사고 있습니다. 터키, 사우디아라비아도 금 보유량을 늘리고 있죠. 중앙은행들이 매집 중입니다. 왜일까요? 달러를 믿을 수 없으니까요. 미국이 러시아 자산을 동결했죠. 달러로 된 자산을 일방적으로 묶어버렸어요. 러시아 중앙은행 외환 보유고 약 3천억 달러가 동결됐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내 돈도 묶일 수 있다. 이걸 본 다른 나라들, 우리도 당할 수 있겠구나. 두려움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대안을 찾기 시작했죠. 그게 금입니다. 금은 동결할 수 없습니다. 실물 자산이니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금괴를 미국이 어떻게 묶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각국 중앙은행이 금을 사들이는 겁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이를 셀 아메리카 흐름이라고 부릅니다. 미국을 팔아라. 미국 자산을 줄이고 금을 늘리는 거죠.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구조적 변화입니다. 물론 이건 아직 진행 중이고 모든 국가가 동참하는 건 아닙니다. 미국 동맹국들은 여전히 달러를 선호하죠. 하지만 흐름은 분명합니다. 달러 의존도를 줄이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것. 이 흐름은 쉽게 멈추지 않습니다. 구조적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단기 조정은 있어도 장기 추세는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전 전략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금을 가지고 계신 분, 두 부류로 나뉩니다. 고점에서 3분, 저점에서 3분. 먼저 고점에서 사신 분, 지금 손실 상태겠죠. 온스당 3,000달러 넘게 샀는데 지금 2,600달러대. 마음이 불편합니다. 팔까? 버틸까? 고민되실 겁니다. 매일 시세를 확인하고 뉴스를 찾아보고 스트레스 받으시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물타기 하지 마세요. 물타기가 뭔가요? 떨어지니까 더 사서 평균 단가를 낮추는 거죠. 3,000달러에 한돈 샀는데 2,600달러로 떨어졌어요. 그럼 2,600달러에 한돈 더 사서 평균 단가를 2,800달러로 만드는 거. 이게 물타기입니다. 왜 위험할까요? 더 떨어지면 손실만 커지기 때문입니다. 2,600달러에 샀는데 2,200달러로 떨어지면 손실이 2배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리밸런싱입니다. 자산 배분 비율을 맞추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처음에 이렇게 자산을 나눴습니다. 금 30%, 주식 50%, 현금 20%, 총 1억 원이라고 칩시다. 금 3천만 원, 주식 5천만 원, 현금 2천만 원. 그런데 금값이 떨어졌어요. 금이 2,5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주식도 4,500만 원으로 줄었고요. 전체 자산이 9천만 원이 됐죠. 이때 비율을 다시 계산합니다. 금 비중은 9천만 원 나누기 2,500만 원은 약 28%. 원래 목표는 30%였죠. 그럼 2%를 채웁니다. 현금에서 180만 원을 금으로 옮기는 겁니다. 이게 리밸런싱입니다. 물타기와 뭐가 다를까요? 물타기는 금에만 집중하지만 리밸런싱은 전체를 봅니다. 비율을 유지하는 거죠. 훨씬 안전합니다. 과도하게 한쪽으로 쏠리는 걸 막아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가격이 아니라 수량을 보세요. 무슨 뜻일까요? 금 한 돈이 70만 원일 때 샀습니다. 지금 60만 원으로 떨어졌어요. 손해본 것 같죠? 10만 원 손실입니다. 하지만 다르게 생각해 보세요. 수량은 그대로입니다. 한돈은 여전히 한돈이에요. 가격은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수량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금값은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한 돈이 나중에 100만 원이 될 수도 있어요. 수량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모으세요. 이번 달 한 돈, 다음 달 한 돈, 수량을 늘리는 겁니다. 가격에 신경 쓰지 마세요. 어차피 단기 변동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전문가들도 못 맞춰요. 그냥 꾸준히 모으는 게 가장 확실한 전략입니다. 저점에서 사신 분은 어떨까요? 온스당 2,000달러 이하에서 사신 분들 지금 수익 상태겠죠? 팔까? 더 갈까? 고민되실 겁니다. 제안 드립니다. 절대 전부 팔지 마세요. 일부만 이익 실현하고 나머지는 계속 들고 가세요. 왜냐하면 금값은 더 오를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볼까요? 금 10돈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럼 3돈만 팔고 7돈은 계속 보유하세요. 이렇게 하면 두 가지 이득이 있습니다. 첫째, 수익을 실현할 수 있고, 둘째, 추가 상승도 누릴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 전략이죠. 그럼 목표가는 어디일까요? 전문가들 전망을 보겠습니다. 골드만삭스 2026년 금값 전망 온스당 3,000달러. 시티그룹 2026년 목표가 온스당 3,500달러. UBS 2026년 예상 온스당 3,200달러. 평균을 내보면 약 3,200만 3,500달러 구간입니다. 지금이 2,600달러 정도니까 약 25%에서 35% 상승 여력이 있죠. 물론 이건 전망일 뿐입니다. 확정된 미래가 아니에요. 그럼 왜 이런 전망이 나올까요? 근거가 있습니다. 첫째, 중앙은행 매수가 계속될 것입니다. 중국, 러시아, 인도 금 매입을 이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달러 불신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진 않으니까요. 둘째, 달러 약세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 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죠. 2025년 현재 미국 국가 부채는 36조 달러. 천문학적 숫자입니다. 부채가 늘수록 달러 신뢰도는 떨어집니다. 달러가 약해지면 금값은 오릅니다. 반대로 움직이거든요. 셋째, 지정학적 리스크. 중동, 우크라이나, 대만 긴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5년에도 이 긴장은 쉽게 풀리지 않을 겁니다. 불안할수록 금값은 오릅니다. 안전자산 수요가 늘어나니까요. 넷째, 인플레이션 가능성. 물가가 다시 오를 조짐이 보입니다.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임금도 오르고 있죠. 인플레이션 시기엔 금이 가장 강한 자산입니다.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실물 자산 가치가 오르니까요. 이 네 가지가 맞물리면 3,500달러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변수도 있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금값은 눌립니다.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 금값도 약해지죠. 경기가 좋아지면 안전자산 수요가 줄어듭니다. 이런 변수들도 함께 봐야 합니다. 그럼 언제 오를까요? 유자형 반등을 예상합니다. 비자가 아니라 유자. 무슨 뜻일까요? 비자는 급락 후 급등, 빠르게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프가 비자 모양이죠. 유자는 다릅니다. 바닥에서 한동안 머물러요. 천천히 올라갑니다. 그래프가 유자 모양이죠. 지금이 바닥 구간입니다. 2025년 상반기까지 이 구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옆으로 가는 거죠. 2,600달러에서 2,800달러 사이를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어요. 그러다 하반기부터 서서히 오르기 시작할 겁니다. 2026년에 본격 상승. 이게 예상 시나리오입니다. 물론 확정은 아닙니다. 시장은 예측하기 어렵거든요. 하지만 과거 패턴을 보면 이런 흐름이 많았습니다. 그럼 비트코인은 어떨까요?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십니다. 금 살까, 비트코인 살까?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둘은 완전히 다릅니다.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매우 큽니다. 하루에 10% 오르기도 하고 10% 떨어지기도 하죠. 2025년 1월만 봐도 10만 달러에서 8만 달러로 20% 빠졌습니다. 금은 어떨까요?
같은 기간 15% 하락. 비트코인보다 덜 떨어졌죠. 금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입니다. 천천히 오르지만 급락도 덜합니다. 5천년 역사가 증명하죠. 시니어 세대에게 비트코인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원금 손실을 감당하기 어렵거든요. 젊은 세대는 다릅니다. 시간이 많으니 손실을 회복할 기회가 있죠. 하지만 시니어 세대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변동성을 감당하기 어려운 투자자라면 금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지금 조정은 정상입니다.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 잠깐 쉬어가는 겁니다. 둘째, 강제 매도 때문에 빠졌습니다. 안전자산이 맞지만 유동성 확보 수단이기도 하죠. 셋째의 역사는 비슷한 패턴을 보입니다. 1974년 폭락 후 몇 년간 큰 상승이 있었습니다. 넷째,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 달러 의존도를 줄이려는 움직임. 중앙은행들의 금매집. 다섯째, 물타기 말고 리밸런싱. 가격 아니라 수량에 집중하세요. 여섯째, 일부 투자기관은 3,500달러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2026년까지 상승 여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곱째, 변동성을 감당하기 어렵다면 금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 기회일 수 있습니다. 시장이 공포에 빠졌을 때 현명한 투자자는 준비합니다. 남들이 두려워할 때 관심을 가져라. 워런 버핏의 조언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일 수 있습니다. 금값이 떨어져서 두려우신가요? 역사를 보세요. 조정 후엔 종종 상승이 왔습니다. 인내하는 자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일부 전문가가 제시하는 목표가 3,500달러. 그때 웃으실 분은 지금 준비하는 분일 수 있습니다. 헬로우 경제가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소중하니까요. 공포에 흔들리지 마세요. 역사와 데이터를 참고하세요. 그리고 조금씩 꾸준히 모으세요. 수량이 쌓이면 자산도 쌓일 수 있습니다. 물론 금 가격도 금리 상승, 달러 강세 등 변수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리스크를 함께 고려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